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아침, 함께 나누는 시간. 여기는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을 채우는 시간, AM 1650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모든 시니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12월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럴, 반짝이는 트리의 불빛,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에서는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크리스마스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와 따뜻한 음악, 그리고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그럼 첫 곡으로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캐럴 한 곡 들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 소망의 시간 시작합니다. Santa baby, sleep and savor under the tree for me. Been an awful good girl, Santa baby, so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I don't wanna laugh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An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Ooh, baby.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ive it to someone special.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chime in jingle bell time. Dancing and prancing in Jingle Bell Square, in the frosty air. 오늘은 괜찮을까요? 내 맘이 전해질까요? 내리는 하얀 눈처럼 너에게 닿을까요? 숨겨왔던 내 맘 전부 고백할게요.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너처럼.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날 아무 말 못해. 말해줘. 매일 매일 크리스마스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눈이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했던 그 크리스마스.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했던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sleeping heavenly peace.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유분자 이사장님의 컬럼, 시니어 시티즌과 슈퍼 시티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에 빼곡히 적힌 약속과 행사, 이벤트 등을 되짚어 보면 올 한 해 얼마나 바빴는지를 새삼 알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문득 바쁘기만 했는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삶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 소망 소사이어티의 송년 모임에서 홍보대사 한 분의 간증이 내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생각이 납니다.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점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 것이 퍽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을 그저 세월에 맡긴 사람은 노인이고 가치 있는 노년을 살고 있는 분은 어르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나이도 해가 바뀌면 구순입니다. 나는 그저 노인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어르신 구실을 하고 있을까? 언젠가 집에 우송된 미국 은퇴자 협회 AARP의 뉴스레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올드 피플이라 하지 않고 시니어 시티즌으로 부른다며 긍지를 갖고 살 것을 주문한 내용입니다. 올드 피플은 노인, 시니어 시티즌은 어르신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니어 시티즌의 역사도 그때 알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선에 나와 당선됐을 때인 1938년입니다. 노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시니어 시티즌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합니다. 시민 중에서도 시니어, 곧 으뜸된다고 해서 이런 용어를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노년층은 지혜와 경륜의 폭이 커 존경의 대상이라며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쳐 압도적인 표차로 백악관 주인이 됐습니다. 그는 공약대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제도를 시행해 노령자들이 품위 있는 말년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나름대로 노인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세월에 맡기는 노인은 주니어 시티즌, 루스펠트의 말처럼 지혜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시니어 시티즌, 그리고 슈퍼 시티즌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노인이라고 할까? 지혜와 경륜을 썩히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재활용하는 그런 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는 슈퍼 시티즌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홍보대사 4분이 있습니다. 70대 80대인 이분들의 노력으로 한인 시신기증자가 무려 2,6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한인사회 곳곳에서 많은 슈퍼 시티즌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횃불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 사랑,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따뜻한 마음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스토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유럽은 전쟁의 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은 참호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에는 추위 속에서 군인들은 가족과 떨어져 전쟁터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밤, 독일군 참호에서 낯선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독일군이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사일런트 나잇 캐럴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적국인 영국군에게도 익숙한 곡이었고 곧 영국군도 영어로 같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캐럴이 전쟁터 위로 울려 퍼지자 양쪽 군인들은 순간적으로 전쟁을 잊고 하나가 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마스가 밝았습니다. 참호에서 조심스럽게 한 독일 병사가 손에 흰 깃발을 들고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를 본 영국 병사도 참호를 나와 서로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양측 병사들이 하나 둘 참호 밖으로 나와 대화를 나누며 초콜릿, 담배, 술 같은 작은 물건들을 나눴습니다. 심지어 서로의 전우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하며 웃고 즐기는 광경도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적군과 아군이라는 구분을 넘어선 인간적인 교감과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사랑과 평화가 전해진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드러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인간에는 작은 불꽃처럼 살아 숨쉽니다.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며 싸웠던 독일군과 영국군이 크리스마스 날 총을 내려놓고 캐럴을 함께 부르고 초콜릿과 담배를 나누며 축구를 하던 그날의 기적은 우리에게 평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날 참호에서 울린 캐럴과 웃음소리는 지금까지도 인류가 기억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고향을 떠나고 평범한 일상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평화는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작은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용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1914년에 병사들이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양쪽의 모든 이들이 잠시라도 서로를 적이 아닌 같은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선물을 나누는 날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캐럴을 부르고 서로 손을 맞잡았던 1914년의 병사들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소망한다면 분명 기적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전쟁의 모든 이들이 잠시 총성을 멈추고 적의 얼굴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며 평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평화의 순간이 결국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1914년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1944년 크리스마스 이브, 독일과 벨기에 국경 지역의 아르덴 숲은 얼어붙은 추위 속에 전쟁의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독일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전쟁의 한복판, 독일군과 미군이 대치하고 있던 전선 근처에 엘리자베스 빈켄이라는 여인과 그녀의 아들 프리츠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쟁터로 떠난 상태였고 두 사람은 작은 오두막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폭격 소리와 총성이 멈추지 않는 속에서도 엘리자베스는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닭을 잡아 소박한 저녁을 준비하며 자신과 아들이 무사히 이 겨울을 넘기길 기도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있을 무렵 누군가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3명의 미군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중 길을 잃고 추위에 지쳐 있었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 두려웠지만 병사들의 떨리는 몸과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닭고기를 끓이기 시작하며 병사들이 잠시 몸을 녹이는 동안 다시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이번에는 4명의 독일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길을 잃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독일 병사들과 충돌이 일어날 것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안전합니다. 독일 병사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엘리자베스의 단호한 태도에 무기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독일 병사와 미군 병사들에게 서로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자베스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베스의 작은 오두막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어 싸우던 병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평화롭게 웃으며 한 가족처럼 어울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병사들은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며 안전한 길을 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미군 병사들과 독일 병사들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결코 그 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 이야기는 한 병사에 의해 전 세계에 알려지며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해자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빈켄의 용기와 사랑은 전쟁 속에서도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의 안전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돕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모든 병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선물과 축제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과 평화를 찾는 날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작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작은 행동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크리스마스가 누군가에게 이런 기적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0절이고 제목은 성탄은 근본 해법을 위한 사건이다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끝으로 나타난 것만 다루어서는 진정한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밑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지 온전한 해결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이날 구소련의 정치 지도자 중에 미하일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사람이죠. 사실 똑똑하고 온건하며 냉전을 종전시킨 훌륭한 인물입니다마는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에서 성공적인 지도자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고르바초프가 2%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저치죠. 이번에 1985년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54세였습니다. 막상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 당시 소련이 당면한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했고 정치적으로도 한참 뒤떨어진 그런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한 조치가 국민들의 술 버릇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술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술이 아니라 독주를 마십니다. 주정 40도가 아니면 술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독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인데 이걸 고쳐보겠다고 술 판매량과 판매 시간을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빵이나 고기보다 술을 더 즐기는 사람인데 술을 통제했으니 그 반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을 사기 위해 긴 행렬 끝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참다 못해 고함을 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고르바초프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 뒤에 다시 그 사람이 돌아와서 줄을 서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변했냐 물었더니 고르바초프를 죽이겠다고 늘어선 저쪽 줄이 이쪽보다 훨씬 더 길어서 돌아왔노라고. 여러분, 술을 통제하고 시간을 통제한다고 해서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암담한 현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어두운 인생의 현실이 밝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가진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질병과 투쟁과 탐심과 목마름과 절망, 이 모든 것이 죄와 사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심령을 계속 헌팅하며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결과 주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이 브릿지를 연결할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실했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고 자녀로서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참된 자유와 기쁨, 존귀함과 영광, 그리고 영원한 속죄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인생의 근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함으로써 참된 기쁨과 자유를 안겨주기 위해 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이기 때문에 성탄 사건만큼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유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며 따뜻한 추억과 사랑을 나눌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희망을 전할 수 있었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하루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웃음을 나누는 시간 보내세요. 저희 소망의 시간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힘과 위로를 드리겠습니다.